네, 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신작 리스트업으로 첫 정규 방송이자 첫 진행을 맡게 된 바다입니다. 올 여름 이른바 빅4라고 불리는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경쟁적으로 개봉했었죠.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코너인 신작 리스트업에서는 최근 개봉한 신작들을 여러 편 선정하여 함께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최신작 빅4 중 외계인 일부, 비상선언, 헌트 이렇게 세 작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코너를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쿠맘님, 장고님, 큐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쿠맘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쿠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쿠엔틴 타란티노를 좋아해서 큐티입니다. 오, 귀여운데 어느 부분이? 귀여워서 큐티 아닙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럼 패널분들 소개도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살펴볼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다뤄볼 영화는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부입니다. 새 영화 중 가장 먼저 개봉한 영화로 올 여름 한국 영화 대전의 스타트를 끄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큐티님이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외계인은 고려말 신검을 얻으려는 도사들과 인간의 몸에 갇힌 외계인 죄수들을 쫓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외계인들은 현대 고려할 것 없이 죄수들을 인간의 뇌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죄수 외계인들 중 돌연변이가 생기고 인간의 뇌에서 탈옥하려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바로 가드 김우빈입니다. 그러다 죄수 외계인들을 선동하는 설계자가 문도석의 몸에 갇혔고 그걸 알아챈 가드가 죄수를 빼내려 하죠. 설계자를 필두로 죄수들은 지구를 외계인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이때 이안이 시간의 문을 열 수 있는 신검을 이용해 설계자와 함께 다른 시간대로 이동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도사 무르기 있는 고려말로 이동하고 무르기 자신의 몸에 갇힌 외계인들이 들어왔던 것을 눈치채면서 영화 2부를 예고하고 끝이 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는 뭔가요? 외계인 다들 보셨죠? 네, 저는 봤어요. 봤죠. 오. 두 분 안 보셨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보지 말라는. 사실 제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3편 준비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도 없고 한 영화는 걸러도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싶어서. 비싸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 티켓값이. 값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요, 너무. 그러니까. 거의 요즘 한 편 보려면 15,000원은 기본이잖아요. 그치. 와, 치킨이 한 마리인데 그 정도. 치킨도 못 먹을 먹죠. 거로 그러니까. 환산하시는데 아, 역시 장고님다운 계산이었고요. 그러면 보신 두 분 전반적인 감상이 굉장히 궁금한데 쿠맘님이랑 큐티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 쿠맘.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게도 똑같이 쿠엔틴 타란티노를 그러네요. 좋아하는. 그렇네요. 지금 약간 이름만 들으면 다 타란티노 영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타란티노보단 당연히 못 만들었고요. 당연하죠, 그건. 갑자기 비교 대상이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뭘 시도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와닿지도 않았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 상대로 만든 영화? 아, 4, 5, 6학년. 네, 4, 5, 6, 4, 5, 6학년? 1, 2, 3도 아니에요. 1, 2, 3이 보면 이해를 못해. 아, 4, 5, 6이 보면 와 저게 영화구나 이런 느낌. 아, 약간 옛날에 그 뭐지? 욕 나오는 영화? 디워. 아, 그런 느낌이죠. 네, 디워 보는 느낌. 우리가 딱 그때 나이였으니까. 그쵸. 그랬나? 아,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 포스터 있잖아요. 영화는 안 봤지만 포스터는 봤거든요. 근데 포스터부터 딱 보기 싫게 생긴. 저도 예고편 보면서 진짜 뭔가 포스터 굉장히 화려하죠. 아, 그러니까 포스터라도 잘 만들었으면 좀 이거보단 흥행 성적이 낫지 않았을까. 누가 우레메 같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죠? 예전 파워레인저 전에 그럼. 있던 그 우리나라형 괴수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영화를 까놓고 봤을 때는 그냥 괜찮아요. 막 완전 이상하진 않아. 그래. 근데 완전 좋지도 않아요. 아, 그냥 무난했다? 무난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음. 이 영화 이게 별론데 이게 좋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 아, 그냥 뭐가 좋은 것도 네. 싫은 것도 그냥 그러니까요. 영화 보고 나왔다 이런 거예요? 예, 딱 그냥 영화관에서 그냥 한 시간 반 앉아 있다 나왔다. 감독이 의도한 건 뭐였던 것 같아요?
의도요? 음. 아니, 그러니까 의도라기보다 이게 저는 감독님이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 뭔가 열심히 한 게 되게 눈에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 뭔가 각본도 그렇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되게 시도한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코암님은 의도한 게 뭐였던 것 같아요? 감독이 의도하는 거요? 네. 아니 근데 다들 의도를 물어보는데 되게 반응이 어떻냐면 감독이 그 영화의 의도를 담은 게 맞냐는 듯. 왜냐면 아까 의도한 게 뭔지는 알겠다고 했거든요. 코암님. 그래서 그 한국에 CG를 떡칠하고 음. 이제 그러한 영화들이 나오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좀 CG와 아. 스토리가 잘 섞이고 어. 그 사이에 캐릭터들이 좀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재밌게 음. 보여준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걸 말하면서 마케팅도 막 그렇게 했잖아. 한국형 마블이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 부분의 의도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CG가 나쁜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좋아요. 어, 제가 어. 느끼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오. 서울 한복판을 부시거든요. 와우. 아 맞아요, 그렇죠. 오. 레이저로 막 쏴가지고 맞아요, 건물이 맞아요. 막 쓰러지고 카레이싱 하고 그래요. 오. 재미가 없어. 뭔가 너무 말도 안 돼서 그런가? 저걸 왜 부시나 싶어. 아 근데 이게 오히려 감독이 최동원 감독이잖아요. 그동안 만든 영화들이 타짜, 전우치, 도둑들 이렇게 그렇죠. 영화들을 엄청나게 흥행시켰던 감독이다 보니까 뭔가 외계인이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가 컸어서 뭔가 그래서 실망도 더 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최동원 감독의 연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외계인에서 좀 잘 드러난 것 같나요? 특징이? 아 근데 저는 안 봤지만 영화를 이 최동원 감독의 가장 좋은 점이 저는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짜만 봐도 지금까지도 맞아요. 회자되잖아요. 그쵸. 그 대사들이. 그렇죠. 외계인 어땠어요? 대사는 어땠나요? 갑자기 뚝 들어오시는데 아니 궁금해가지고. 외계인 대사는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근데 그래도 단호하네요.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요소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너무 근데 한간의 평을 보면은 대사들이 너무 유치했다라는 평들이 많아가지고. 막 유치했어요. 어. 유치했고 대사는 솔직히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막 중요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솔직히 타짜는 대사가 중요했잖아요. 중요했죠. 저는 최동원 감독 영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캐릭터들이 다 살아 움직이고 엄청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도 유기적이면서도 그렇죠.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입체적이긴 한데 유기적이진 않았고 그리고 한 캐릭터의 비중이 좀 너무 큰 느낌?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배우 이름으로 말하자면 김우빈 님이 좀 비중이 컸고 초반에는 김태리 님은 역시나 크고 이번 화에서는 그 류준열 배우님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디렉팅을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할 점으로 말해주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류준열 님 팬인데 네. 좀 닮지 않았나요? 류준열? 욕할 뻔했어 살짝. 아니 노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닮았어요. 그럼 나가면 욕해요 사람들. 아직 얼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 하려는지 까먹었잖아요. 디렉팅이 좋았다. 류준열 배우가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응팔 연기를 보고 네. 이 사람 드라마에서 연기를 잘하니까 영화에서도 좀 치겠다 싶었는데 독전에서 진짜 실망했거든요. 저 사람이 영화 한 편을 망쳤다 싶을 정도로.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그래요? 외계인에서는 디렉팅을 엄청 잘해준 것 같아서 유준열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요? 혹시 김우빈 배우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김우빈 배우님 되게 팬이거든요. 아니 지금 그래서 표정이 너무 밝아졌는데 김우빈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오해예요. 네네. 그래서 김우빈 배우님 좀 굉장한 팬이라서 외계인을 보려고 했을 정도로 근데 너무 혹평이 심해서 안 보긴 맞아. 했지만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저는 근데 김우빈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들이 디자인 자체는 잘 됐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오. 캐릭터성이 다 짙어서 뭐 어쨌든 시대가 막 섞이고 하니까 고려에 있는 캐릭터나 뭐 현대에 나오는 외계인의 캐릭터나 디자인 자체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캐릭터성이 되게 짙다 보니까 네네. 조금 한정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캐릭터 자체가 좀 살짝 예상 가능한 그냥 도사라고 하면은 그냥 도사는 도사고 이제 어떤 외계인은 외계인이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캐릭터성. 김우빈님의 연기도 솔직히 예상이 다 가능한 역할이었죠. 각 캐릭터들이 뭔가 입체적인 그런 캐릭터들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틀 안에서는 입체적인데 아 맞아요. 틀을 벗어나진 못해요. 이게 그리고 디자인은 잘 됐다고 했는데 되게 유치하다는 얘기도 방금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판타지 영화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삐끗하면 유치해지는 그런 그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까 또 마블을 생각하고 최동훈 감독님이 네. 만드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터뷰 같은 거에서도 어벤져스만큼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소재나 연출적으로 이거는 좀 마블이 떠올랐다든지 없나? 그랬다든지 혹시 있으시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마블 떠오른 거는 하나 있었던 게 어. 그 반역자 외계인이랑 가드랑 이제 변신을 해서 싸우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살짝 그 베놈 2랑 약간 그 카니지랑 싸우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말고는 B급 마블 느낌이어서. 왜 마블이라고 홍보를 했지? 그러니까 좀 오히려 오히려 너무 큰 잘 되고 있는 마블을 비유를 해서 더 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 꼬마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마블에서도 그 인피니티 스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해가지고 손가락 딱 튕기잖아요. 네네. 시공간 막 왔다 갔다 하고 딱 그거 하나 똑같았어요. 음. 시공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네. 어떤 걸 하나를 신검으로 가지고 신검 왔다 가지고 시공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음. 개센 거야. 그래서 이걸 무조건 잡아야 돼.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SF의 영화가 네.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정서가 이미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여기서 사실감을 극도로 추가해서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조금 잘 나왔던 게 승리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엄청 먼 미래의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디스토피아 네. 그런 느낌을 잘 살린 영화여서 네. 이번 영화는 그냥 현재잖아요. 그런 설명 구도 없이 해서 조금 아쉬웠고 그러니까 좀 관객들을 설득하지 못했죠. 그 세계관으로. 너무 설명할 거리가 많았고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독일 때부터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역사적인 거를 차근차근 다 쌓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마블은.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설득력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설득력 자체가 없어. 아니, 고려 시대를 저희는 항상 한국사를 배웠을 그쵸. 때 그냥 뭐 최영 장군 뭐 이런 사람들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기껏 해봐야 뭐 도깨비 그런 거를 봤는데 네. 갑자기 뭐 외계인도 나오고 권법도 나오고 하는 게 CG의 활용은 마블이랑 비슷하긴 했는데 승리호보다 아래였고 무술은 쿵푸호술보다 아래였어요. 근데 쿠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되게 슬프네요. 왜냐면 영화라는 게 사실 완전 사실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장르도 있지만 좀 현실과 다른 뭐 판타지라든지 SF 이런 것들은 정말 완전 새로운 세계관을 그렇죠. 관객들한테 설득시켜서 네.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 게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득 자체를 못했다라는 말이 그냥 이 영화가 망했다라는 말을 좀 돌려 포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건가? 그러니까요. 근데 많이 시도는 하잖아요. 사실 승려도 그쵸. 그렇고 그쵸. 이번 영화도 그렇고. 근데 뭔가 요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 번에 빵 성공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쵸. 저희도 만들다 보면 뭔가 잘 만든 SF가 그러니까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 아픈 혹평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들 말고도 개봉 이후에 혹평보다는 혹평이 조금 더 많았잖아요. 이 영화가. 그렇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좋았던 점을 한번 꼽아볼까요? 저는 너무 이런 건 좋아요. 고민이 너무 깊으신데. 저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유준열 배우의 인생 영화, 그러니까 인생 드라마는 이미 몇 번 만난 것 같고 인생 영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좋았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조합이 좋았고 재미는 있었어요. 그 영화 봤을 땐 보는 재미. 이런 이런 무술? 좋았던 거 맞죠? 너무 좋았어요. 약간 킬링 타임용 영화였다. 그쵸. 그것도 아닌가 본데? 아니
사실 저희 아버지랑 같이 봤는데 아버지가 같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했거든요. 이거 막 한국형 마블이라고 잘 봐보라고. 어떡해. 근데 아빠가 시작한 지 한 30분 만에 잔 거예요. 그러고 도중에 깼어. 도중에 깨잖아요. 그럼 다시 그 영화를 봐야 되는데 네. 귓속말하는 거야. 아빠가 저한테 아직 안 끝났어. 그러고 자세를 고쳐 앉고 다시 자는 거예요. 오. 옆으로 비틀어서. 야 숙면 잘 취하셨네. 또 깼어. 근데 또 깨서 이걸 몇 번 반복했어요. 아 시끄러우니까 영화가. 영화 너무 시끄러우니까. 분명 저는 좋았던 점을 어느새 여쭤봤는데 보니까 다시 혹평을 하고 있네. 아버님이 불면증 치료에 좋다. 단점이 너무 안 있네. 이거 방송 들으시면 진짜 고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좋았어요. 저는 안 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 때는 불면증 치료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고. 청취자분들 혹시 잠을 못 자신다면 이게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한번 관람하시는 것도. 그럼 큐티님은요? 저는 영화 자체는 그냥 사실 그랬는데 거기 영화 안에 나오는 요소들이 그냥 괜찮은 것들이 있었어요. 오. 제가 찾아왔는데 이름이 오. 하바라고 하는 공기 하바? 그 공기 방울이 나오거든요. 네. 그 주황색 공기 방울. 그런 디자인도 약간 괜찮았고 그리고 제가 총을 쏘는 장면을 좀 좋아하는데 사실 네. 그 고려 시대에서 김태리가 그냥 갑자기 총으로 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오. 거기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고려 시대에서 그냥 총으로 쏴버린다니까 약간 쾌감이 있더라고. 오. 그런 요소들은 괜찮았다. 저 쿠엔틴 타란티노 좋아하는 게 좀 티가 나네요. 네, 총을 쏴야지 좀. 군대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총은 안 쏴왔습니다. 그냥 아직 안 가보셔서 로망이 있으신 게 아닐까. 오케이. 네, 되게 좋았던 점은 굉장히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 그러면 꼬치꼬치 묻지 않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속 시원하게 아쉬웠던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같이 얘기하면서 그 손익분기점도 한번 짚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730만 명이잖아요. 이게 그 손익분기점이. 근데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탑건이 이거보다 좀 더 많지 않았나요? 그래요? 어우. 그러면은 흥행 실패 요인과 함께 이제 좀 말을 해보자면 네. 일단은 저는 최동훈 감독의 영화를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그 감독이 몇몇 영화들은 할리우드 영화와 살짝 결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도둑들 같은 경우에도 최동훈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오션스 11, 뭐 오션스 시리즈랑 조금 비슷하다고 그런 평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할리우드를 따라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한국형도 아니고 그 애매한 그 범작의 끝판왕을 보여준 느낌이었거든요. 범작의 끝판왕. 네. 그리고 CG도 막 활용을 해서 CG 좋아. 근데 정작 CG를 연기하는 연기자들은 CG를 어색해해요. 그 소지섭 배우랑 김의성 배우가 나오는데 네. 너무 어색해. 많이 경험을 만화해 보셔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게 이터널스를 예로 들자면 마동석 배우님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마동석 배우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CG를 좀 자유롭게 멋지게 해석해서 좀 어울리게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마동석 배우는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색해. 그런 게 좀 있구나. 경험치가 아무래도 중요하긴 한가 봐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흥행 요인은 아무래도 시사회 평이 요즘은 크게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엄청 돈값이 올라갔고 영화값이 올랐고 맞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그 평을 엄청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사회 평에서 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레메 막 이런 게 나왔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우레메 뭐 디워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좀 검증된 영화만 좀 이 비싼 값을 주고 볼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또 OTT도 워낙 활성화돼 있고 조금만 지나면 VOD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안 봐도 되겠다 이 정도 평이면 이러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손익분기점이 730만 명이라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저희 방송하는 일 기준으로 외계인 일부 누적 관객수가 152만 명밖에 안 된대요. 개봉한 지 한 달 됐는데. 네, 이제 극장에서 내려갈 텐데. 좀 안타깝다 근데. 감독님 마음이 얼마나. 사실
영화를 못 만드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성공의 맛을 아시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하신 건가? 그럴 지금까지 수도 있죠. 번 그것으로. 그런 거면 리스펙트합니다. 멋있습니다. 큐티님 어땠어요? 네. 그냥 아쉬워요. 사실 그냥 이게 다 더 아쉬워요? 별로 느껴지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평들도 많던데. 그냥 1부를 아예 과거로 해버리고 2부를 아. 현재로 해서 그냥 나눠버리는 것도 저도 그렇다 나쁘지 생각. 그게 않았겠다.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교차 편집이 좀 별로였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깨고 일어나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그 송강호 닮으신 분이. 저 이번에 비상선언보다 깜짝 놀랐죠. 아버지 출연하신 줄 알고? 아버지 막 울고 자빠졌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장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외계인 1, 2부를 동시에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23년이 되면 2부 개봉을 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나눠서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이번에 너무 실패를 했다 보니까 2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을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건 최동훈 감독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을 잘 짜놨지만 그러니까 좀 매력이 없게 보일 수 있어도 판은 잘 짜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부가 예상이 안 가요. 그래서 그쵸. 그건 좀 좋은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인가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잖아요. 네. 그리고 다 죽잖아요. 네. 살짝 그 기분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류진열 캐릭터가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도 네.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한번 기다려보고 싶은. 오. 큐티님은 어떠세요? 전 진짜 죄송하지만 말 안 벌써 써야지. 벌써 사과부터 하고. 약간 넷플릭스에 파시는 게 어떨까? OTT 서비스에 파시면은 그래도 많이 보지 않을까요? 궁금해서라도. 저는 영화는 안 봤지만 일단 이 포스터 이거부터 좀 어떻게 근데 포스터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포스터부터 좀 일단 바꾸는 게 좀 컨셉을 좀 그러니까. 바꿔보시는 게. 전 제목도 외계 플러스 그러니까 외계 막 그것도 이상하게 막 그래요. 전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그럼 되나?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제목. 근데 제목을 지금 저희가 갑자기 제목을 바꿀 수 있나요? 장명서가 됐네요 갑자기. 그러면 제가 하나 조그마한 궁금한 점이 하나 있긴 한데 이것만 하고 한번 가볍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큐티님이랑 이제 쿠맘님은 보셨잖아요 1부를. 네. 2부가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 보실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볼 거예요. 오. 볼 것 같고 살짝 1편을 봤는데 2편을 안 보는 건 찝찝하잖아요. 저 마녀도 봤거든요. 마녀 2도.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마녀는 마녀 1이 재밌었잖아요. 이 사람 별로였대요.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셨구나. 네. 오케이. 그럼 큐티님은 보실 거예요? 저는 마녀 1까지만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르네요.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스타일이. 안 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줄 평이랑 평점. 저부터 말을 하자면 네. 한 줄 평은 한국형 마블이 아닌 최동훈의 영화를 보고 싶었다. 오. 별점은 2.5, 5점 만점 2.5로 하겠습니다. 깜짝아. 저 10점 만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막 절반. 예, 딱 절반. 오케이. 큐티님도. 저는 별점은 5점이고요. 네. 10점 만점이 5점이고요. 네. 저도 2.5점인 거죠. 한 줄 평은 왜 우주로 가는 한국 SF는 이야기가 우주로 가는가? 오. 좋습니다. 한 줄평 잘 들어봤고요. 그럼 뒤이어 개봉한 영화죠. 이번에는 비상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비상선언은 작년 칸 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되면서 굉장한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비상선언의 줄거리, 이번에는 장고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상선언은 여객기에 일어난 생화학 테러에 대응하는 승객, 국민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임시완이 연기한 류진석이라는 캐릭터는 오래전부터 바이러스 테러를 계획하고 하와이행 비행기에서 테러를 감행합니다.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짧고 감염되면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피를 토하면서 죽는데 호흡기로 전염됩니다. 기장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미국과 일본 모두 비행기 착륙을 거부한 상황에서 자국인 한국마저 비행기를 외면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송강호가 연기한 형사,
이노의 희생으로 치료제가 확인되자 비행기는 착륙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네, 이런 좀 사실 요즘에 코로나 시국과 되게 잘 맞는 그런 영화 그쵸. 줄거리를 가진 비상선언이었는데 이거는 다들 보셨나요? 저는 저는 봤습니다. 일단 봤고 다 봤어요. 봤네요. 그러면. 다 오, 봤네. 이번에는 저희 패널들이 다 봤는데 그럼 저희 한번 전체적인 감상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제가 살면서 본 영화 중에 최악의 영화 탑 3 안에 들지 않나. 와. 얼마나 최악이었던 아니 보면서 거지? 그냥 재미없다가 아니라 기분이 나빴어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짜증나서? 불쾌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어쨌든 전 불쾌했습니다.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그냥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거든요. 네. 근데 뒤로 갈수록 비슷한 맥락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되게 흥미가 훅 떨어지고 뭔가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별로 감동적이진 않았다. 그쵸. 뭐 이런. 저도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아마님은요? 저는 초반부는 5점 만점 5점. 오. 후반부는 어. 5점 만점 마이너스 10점. 그럼 결국 마이너스 합산 마이너스 5점인데? 딱 이 정도? 오케이. 전 사실 그냥 재밌게 봤어요. 오. 옆에서 오. 최악의 탑 3라고 하셔가지고 살짝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아니 지조를 지키세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관에서 보기 좀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외계인보단 낫다 별로다. 뭐예요? 외계인보다 낫어요 저는. 오. 저 쿠엔틴 타란티노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다르구나 사람마다. 근데 확실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음. 저는 방금 장군님이 외계인이랑 비교를 하셨잖아요. 되게 놀라면서 재밌게 봤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영화도 사실 외계인과 마찬가지로 호평보다는 혹평이 되게 많은 영화예요. 엄청 많죠.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을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큐티님이 사실 재밌게 저부터요? 보셨다고 했으니까 제일 적을 것 같거든요. 음. 큐티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적진 않아요. 사실 되게 아쉬운 영화고 네. 결국에는 후반부에 그 내용이 좀 갑자기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는 건 아니죠. 반대로 와. 웃기긴 하겠다. 근데 그 장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그쵸. 그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저는. 맞아요. 그게 뭔가 그런 사상을 주입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시위하는 장면 있잖아요. 내리지 말라고. 네네. 그거는 뭔가 그냥 전체주의를 미화한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영화에 넣었을까? 위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불쾌했습니다. 저는. 쿠맘님은 어떠셨어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저도 후반부의 모든 부분이 싫었어요. 뭐 대사, 인물의 행동, 메시지 다 싫었고요. 그래서 조금 화난 상태로 영화를 봤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4D로 봤거든요. 오. 4D로 봤을 때 진짜 개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을 것 그나마 승자. 저는 2D로 봤단 저 말이에요. 2D로.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4D로 봤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전 들었단 진짜 말이에요. 4D로 볼 때 진짜 튕겨나는 줄 알고 여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옆을 보니까 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걸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4D의 최대 효과래요. 맞아 들었어요. 아. 6인가? 영화가 이렇게 돌아가나요? 거의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막 제가 무슨 비행기 탄 것처럼 오. 달달달달. 재밌겠다.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재밌게 보다가 네. 막 초반에 심지어 울었어요. 저는 야, 왜 어디서 그 울었어요? 막 송강호가 아무렇지 않게 아내랑 통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오버랩이 되는 거죠. 저희 가족도 살짝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방송마다 아버지를 팔아요 이 사람. 예전에 브로커 방송 때도 이랬는데. 송강호인데. 송강호 영화 꼭 보셔야겠어요. 아니, 진짜로 오버랩이 되면서 막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야, 와,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 짱인데? 어. 이러고 이제 후반부 가는데 막 욕이 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났다. 근데 저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사실 캐스팅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연기도 다 잘 하시는 배우들이고 근데 저는 아쉬웠던 점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너무 공감이 가고 음. 굳이 이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그리고 음. 그게 뭔가 좋은 일인 것 마냥 그쵸, 그렇게 다들 막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우리 해요. 같이 죽자 하고 심지어 그 어린애도 그래. 그러니까 어린애 입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아빠 그냥 우리 내리지 말자고. 그냥 안 내려가면 안 돼 근데 이러잖아요. 그런 대사가 어린애 입에서 나오는 게 어린애는 생각이 어리잖아요. 그런 애 입에서 그런 대사 나오는 게 너무 위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저는 다 똑같이 아쉬웠고 저는 또 아쉬웠던 점이 이 제목이 비상선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비상선언이 뭔지 오프닝 할 맞아. 때 되게 네. 일부러 그러니까 굉장히 뭐 중요한 것처럼 비상선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 해서 맞아. 설명까지 해줘요. 음. 근데 정작 영화에서는 비상선언을 선포합니다 했는데 전혀 아무 효과가 없어. 그냥 선포만 한 네, 거야. 알겠습니다. 호우주의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거절을 했고 이제 일본에 가면서 비상선언을 선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내리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자위대였나? 오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럴 거면 비상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저는 이런 근데 생각을 했어요. 비상선언이라는 뜻은 전 국민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뜻인지도 아는데 그걸 되게 막 중요한 일인 것만 처음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비상선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뭐뭐뭐는 뭐뭐다 하는데 뭔가 스펀지야? 전 폰트도 마음에 안 들었어. 폰트도 너무 다 마음에 안 그냥 초반부엔 재밌었다면서요. 아니, 초반에 깬 게 뭐 이거 그냥 그 블라인드 시세인가? 그러니까 아직 덜 만들어졌나? 퀴즈인가? 스펀지인가? 아니 진짜 폰트부터 별로여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하다가 괜찮아졌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이 영화를 찾아봤는데 현직 기장님이 네. 이 영화가 현실과 동떨어진 점을 막 설명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아이고. 봤는데 일단 인천에서 하와이 갔다가 다시 절대 못 돌아오고 기름이 없어서. 그리고 테러나 난동 승객 상황에 못 나간대요. 기장이나 부기장이 밖에 못 나오고 그리고 안에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투기가 민항기를 공격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 자위대가 공격하잖아요. 세계대전이요. 세계대전. 그것도 현실이랑 갑자기 너무 동떨어지고 네. 갑자기 그 글라이딩 하잖아요. 엔진 끄고 그것도 말이 안 된대요. 그것도 매뉴얼과 다르고 자기가 그 기장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장들이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아쉬운 점이 너무 너무 많은데 길어지는데. 뭔가 전체적인 감상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뒤로 갈수록 결정을 계속 번복을 해요. 막 여기 간다 했다가 안 내린다, 안 된다. 저기 간다 했다가 안 된다. 그럼 다시 한국 간다. 근데 한국에 갔더니 또 시위하니까 안 된다. 우리 그럼 내려가지 마요. 내리가지 마요. 이러다가 아니야 다시 내려가. 너무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되게 반전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재밌게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루해지고 기대가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아쉬웠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또 이상했던 점이 제가 의사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이걸 거절한 이유가 백신이 있는데도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러면서 거절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송강호가 겨우 송강호 한 명이 미친 듯이 백신을 맞았다고 그래서 그냥 정신이 깨어났다고 갑자기 그 전도연 역할이 보건복지부 장관 맞나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근데 그 한 명 깨어났다고 원래 그런 백신 같은 약은 엄청나게 많은 수로 임상실험을 한 후에 이제 효과가 검증이 되는 건데 맞아요. 그 겨우 한 명의 표본을 가지고 갑자기 검증됐습니다 내려와요 이러는데 저는 거기서 좀 많이 깼거든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한 명이 된다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내려주던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아쉬웠어요. 뭔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서 더 와닿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짜증나요. 네. 그러면 혹시라도 감독님이 들으시면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우리 좋았던 점도 얘기해 볼까요? 진짜 간단히 네. 얘기해 보자면 초반부 연출 다 좋았어요. 오. 왜냐면은 비행기 안이랑 송강호가 이제
범인 집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네. 교차하는 장면 보고 전 소름 돋았거든요. 이렇게 잘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좋았던 점이 이렇게 명확히 있는데 이 감독의 특징이 여러 인물이 나와도 잘 조합하거든요. 네. 엄청 잘 조합했어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네. 스토리만 잘 짰으면 됐을 텐데. 네. 맞아요. 저는 좋았던 점 저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래도 초반 부분이나 액션씬이나 그런 비행기 안에서의 모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4D를 봤으면 진짜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현실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 많이 움직이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세트도 엄청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후반부 스토리만 아니면 재밌었겠다. 근데 이게 진짜로 실제로 그 돌아가는 세트를 만들고 한 거라면 예, 맞아요. 맞아요. 와 그거 봤는데 대박이더라고요 그거. 저도 그 한번 타보고 비하인드 이런 거 봤거든요. 왜 타요? 갑자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전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 초반부인가 중반부쯤에 카 체이싱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창문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하는 그 장면. 그 원테이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원테이크처럼 보이는 그 장면. 맞아요. 와 그건 진짜 잘했다. 어. 갑자기 칭찬을. 근데 그건 좋았어요 진짜. 포장하시네요. 손에 땀이 막 쥐어지고. 더웠던 거 아니야 그냥? 그 사고 나는 장면까지 탁 하면서 원테이크로. 그건 괜찮았다. 큐티님은 어떠셨어요? 전 길게 사실 써왔었는데 근데 큐티님이 여기서 이제 해줘야죠. 활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재밌게 사실 보셨어요. 설득해보세요. 다 설득. 까셔가지고. 근데 저도 같은 얘기인 게 저도 원래 영화는 영화관에서 본다 주의여가지고 네.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가 영화관에서 보기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비행기가 약간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영화관에 앉은 관객이 약간 비행기 탄 승객이 된 것처럼 네. 같은 관객들이 영화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영화가 좋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영화의 밸런스로 봤을 때 비행기 내부랑 이제 외부의 밸런스가 완급 조절이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너무 이제 비행기 추락하고 비행기 안에서 긴장되는 것만 있으면 되게 긴장만 되잖아요. 근데 네. 영화 바깥 상황도 물론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추락하는 장면과는 대비되게 좀 완급 조절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봤었어요 사실. 여기서 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영화관도 못 나가잖아요. 돈 아까워가지고 비행기도 진짜 못 나가잖아요. 사실 안에서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도중에 나갈까? 근데 4D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갔어. 근데 그 마지막에 빙빙 돌면서 착륙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와 그것도 좋았다. 좋았다? 되게 그것도 손에 칭찬을 땀을 많이 줬다. 해주시네. 그러니까 주먹 쥐고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건 그 좋았어요. 부분 한 바퀴 더 돕니다 하면서 그 부분 좋았어요. 춤추는 줄 한 바퀴 더 돌고. 근데 그 장면도 할 말이 있는 게 어. 그게 어떻게 보면 민항기가 되게 역동적인 동작을 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사실 전투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돼. 근데 좋았다. 근데 좋았다. 그래도 좋았다. 영화니까. 판타지로 그럼. 치죠 뭐. 판타지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쿠맘님이 살짝 감독님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렇죠. 네. 이 작품이 한재림 감독님 작품이잖아요. 이전에 더킹이나 관상 등 이런 영화들을 연출을 하셨었는데 이런 전작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재림 감독이 블랙 코미디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축에 속한다. 네네. 왜냐하면은 블랙 코미디 요소가 조금 씁쓸한 결말 혹은 좀 재밌는데 재밌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찝찝한 그 끝을 달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더킹을 봤을 때 저는 그랬어요. 더킹을 봤을 땐 그랬고 관상도 솔직히 찝찝해요. 저는 찝찝했고 근데 그럼에도 좋았던 건 그 네. 메시지가 조금 납득할 만한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재밌다. 긴장감 있다. 다 잘 조합했다는데 이번 작품은 긴장감은 있었어요. 네. 잘 조합했어요. 네네. 근데 메시지가 너무 사상주의였어요. 그렇죠. 이상했다. 약간. 근데 이런 게 약간 불가피하게 비행기에서 못 나가는 상황을 설정을 했으면은 네. 괜찮았을 텐데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너무 주입을 하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난 영화의 특징이 엄청 현실적이어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게
저희한테 와닿고 그게 SF가 아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이거는 초반엔 진짜 와닿았어. 와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 음, 근데 뒤로 갈수록 장점이 아예 없어졌죠. 그쵸. 저는 사실은 한재림 감독 영화를 막 많이 본 건 아니라서 네. 네. 잘은 모르지만 저도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너무 많은 메시지보다 이상한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하지 않았나. 가볍게 보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뭔가 너무 많은 게 짬뽕돼 있는 느낌? 맞아요. 뭔가 서스펜스도 있고 뭐 스릴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액션도 많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뭐 국제적인 그런 문제나 네네. 뭐 개인적인 문제나 뭐 승무원이 갑자기 자기 그만둘 거다 이거 끝나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가족도 있고 너무 많은 게 얽혀 있다 스토리에. 그리고 뭐 연출적인 부분도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네. 그게 너무 짬뽕돼서 이게 뭐지? 이상한 잡탕이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 담으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이제 뒷수습을 잘 못한 그런 음. 느낌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음. 이 영화에서 가장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부분이 연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렇죠. 왜냐면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야. 이렇게 진짜 초호화 캐스팅을 했던 영화잖아요. 그래서 개봉 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꼭 이런 주연들 말고도 조연까지 굉장히 연기력으로 검증받은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들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잘 보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호평이 많잖아요. 연기에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송강호, 이병헌 말고는 딱히 없지 않나? 그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임시완 연기 어떠셨어요? 임시완이 초반 긴장감을 사실 끌고 가던 맞아요. 인물이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임시완님도 호평이 되게 많은데 네. 저는 브로커의 아이유님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시완님이 되게 착한 서고 선한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막 후반부로 갈수록 화를 되게 많이 내시잖아요. 그러네. 그게 좀 너무 어색하다? 이질감이 많이 느껴졌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임시완님 연기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선하고 바른 이미지를 가진 분이잖아요. 근데 되게 막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캐릭터로 나오고 저는 가장 소름 돋았던 게 그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 가루를 뿌린 다음에 나와서 씩 웃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어린애 보면서 저 그때 너무 소름 끼쳤어요. 저도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 꿀리지 않았다. 송강호랑 이병헌 사이에서 꿀리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극찬인데요? 진짜 잘했어요. 그렇죠. 영어 연기를 못했어요. 저도 그거는 진짜 아니 그 뭐야 자기 미국 시민권자라면서 할 때 그때만 좀 별로였고 그 전까지는 전 좋았다. 전 오히려 그 주연급 배우들이 조금 오히려 돋보이진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이병헌도 그렇고 그렇게 엄청난 연기를 펼친 게 아니라 그냥 늘 우리가 보던 대로의 연기를 맞아요.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명성에 오히려 비해? 임시완 배우가 좀 더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병헌이랑 전도연 배우님 좀 아쉬웠어요. 네, 이렇게 비상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비상선언도 저희가 별점과 한 줄 평 안 내려볼 수 없겠죠.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내려볼까요? 근데 저 먼저 하자면 10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세다 좀. 네, 2점 드리고 한 줄 평은 이게 되게 억지 신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제 한 줄 평은 응 안 울어 이겁니다. 네, 다음 캡틴님. 네, 저는 10점 만점에 6점 드리겠고요. 재밌게 봤다면서. 그러니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네, 한중편은 조금 오그라드는데 기대할게요. 결말의 난기류에 회항한 관객들 비상하지 못한 비상선언 이렇게 적었어요. 오. 무슨 말이에요? 집중 좀 하세요. 결말의 난기류 그러니까 네, 결말의 네. 난기류에 회항한 관객들이고 오. 이제 비상하지 못한 날지 못한 비상선언이라고. 진짜 멋있다. 래퍼세요? 한 줄평 너무 라인 좀 잘 맞췄습니다. 준비해 오셨는데 방금 전에 응 안 울어랑 너무 대비되는 초등학생? 어디? 대학원생. 20대. 네, 대학원생. 코아님. 네. 저는 승객이 많으면 비행기가 공군한테 간다. 야, 또 공군 출신이잖아요. 저 공군 출신입니다. 필승. 별점은 몇 점이에요? 저도 10점 만점으로 하면 4점. 4점. 바다님은요? 저는 일단 별점부터 말해보자면 네. 저는 10점 만점에 한 5점 드릴게요. 절반.
절반. 왜냐면 초반부까진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5점 드렸고 한 줄 평 내린다면 추석 때 TV에서 만나요.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였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영화 비상선언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올 여름 영화대전에 가장 늦게 뛰어든 영화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영화는 헌트인데요. 이 헌트는 이정재 배우의 첫 연출작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쿠맘님께서 헌트 줄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헌트는 1980년대 안기부내에 북한 첩자인 독림을 찾기 위해 이정재가 연기한 박평호와 정우성이 연기한 김정도 두 사람이 대립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둘은 다른 이유로 베드로 사냥이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대통령 사살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독림의 정체가 박평호라는 것이 밝혀지고 사상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았던 둘은 대통령 사살을 위해 잠시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살 결과가 전쟁임을 알았던 박평호가 대통령 사살을 맡게 되면서 김정도는 사망하고 박평호 역시 자신을 감시하던 조효정에 의해 피살당하고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이 헌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저희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영화 같은데요. 이 영화도 저희 네 패널이 다 본 영화잖아요. 그쵸.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네. 7, 8월 개봉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좋았어요. 오. 한산보다 좋았어요. 오, 빅4 중에 최고였다. 예, 근데 한산 어떻게 봤어요? 영화관에서 봤죠. 아, 네. 깔끔한 대답. 감사하고요. 오케이. 네. 장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첫 연출작이잖아요, 이정재 네. 감독님의. 근데 첫 연출작 치고 나쁘지 않았다. 정말 좋았어요. 그냥 모든 부분이 연출, 스토리, 액션 이런 게 다. 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재 배우님이 감독으로서 참여한 건 첫 영화잖아요. 네. 솔직히 기대 아예 안 했거든요. 어, 왜냐면 아예 플롯 자체가 조직 내 스파이를 찾는다. 이것만 보면 그냥 뻔한 액션 영화? 약간 그런 첩보 영화일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비상선언보다 훨씬 재밌게 봤고 그렇죠. 그렇게 뻔하지도 않았고 뭔가 등장인물? 아까 말한 김정도와 박평호라는 두 인물이 굉장히 서사분배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게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전 사실 긴장을 좀 하고 봤었는데 네. 영화 왜요? 보기 전에 왜 긴장을 했어요? 그냥 옆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제가 좀 늦게 봤잖아요. 그쵸, 그 그쵸. 시간대. 네. 근데 뭐 재밌다고 자꾸 하니까 근데 긴장을 해 기대가 아니라 혹시라도 재미없을까 봐. 그쵸. 조금 그런 거 있죠. 근데 영화가 근데 되게 속도감 있고 사건들 되게 잘 나열돼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방금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한 것처럼 이 헌트가 이정재 감독이라고 불리는 이정재님의 첫 연출작이에요. 연출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연출은 그렇다 쳐고 이정재 감독님이 각본을 직접 수정하고 어느 정도 쓰셨다고 들어가지고 맞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그냥 일반적인 플롯이라기보다 살짝 꼬여 있잖아요. 어쨌든 조직의 맞아요. 스파이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어색하지 않고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쓰셨다고 들었는데 진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정도 많이 하셨대요. 맞아요, 초안 맞아요. 보고 정우성님이 거절을 계속 하시고 맞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처리하셨다고. 맞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정재님이 와 배우를 오래 하다 보면 연출도 잘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연출인데 뭔가 부족한 부분, 어색한 부분이 거의 안 보였고 와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고 시나리오를 한 4년인가? 고치셨대요. 야. 진짜 한 4년 동안 만든 거로. 그래서 야. 한 인터뷰에서 이정재님이 말씀하시길 다시는 연출 안 할 거라고 너무 힘드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생하셨다,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쿠맘님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부러웠죠. 이렇게 연출을 이 사람 말년 폈네. 다 가진 남자. 진짜 한여를 기점으로 엄청 모든 영화들을 잘 고르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맞아요.
아 역시 영화 선택을 좀 잘하는 사람은 영화를 잘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연출도 정말 깔끔하고 약간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걸 엄청 깔끔하게 스피디하게 잘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정말 멋지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넘어갈 때 뭐라 그러죠? 어두워지는 거?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 그게 되게 많이 쓰였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이정재만의 시그니처 같기도 하다. 나는 다음 느낌도 사기작에서는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첫 연출작의 시그니처까지. 아니 그게 되게 눈에 띄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페이드 아웃이. 맞아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정재님처럼 배우분이 감독까지 하신 그런 영화들이 몇몇 사례가 있었잖아요. 뭔가 이런 것도 나중에 코너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맛보기로다가 생각나는 그런 배우이자 감독인 그런 분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일단 제일 좋아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쿠엔틴 타란티노랑 비슷하게 좋아해요. 오, 그 정도의 급이에요? 쿠맘님께? 네, 일단 연기도 잘하시고 네. 그리고 그 그랜 토리노 봤을 때 저는 엄청 뭔가 가슴에서 끌어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좋았고 멜 깁슨 감독도 괜찮죠. 저는 오히려 배우보다 감독으로 더 잘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또 있었나요? 하정우가 허삼관이라는 영화로 감독했던 거 기억나요? 롤러코스터. 출연도 하시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저는 사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존 크레신스키라는 배우이자 감독분이 있으세요. 아, 그 콰이엇 플레이스 아니에요? 맞아요. 이분이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영화를 직접 연출하시고 네. 주연으로 출연까지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감독분이 배우고 그 주연분으로 나왔던 아내죠, 가족의 아내. 이야기인데 아내더라고요. 그 아내로 나왔던 분이 아내 역할로 나왔던 분이 실제로도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다 영화인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영화였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그 판타스틱 4 이번에 완다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 네네. 찍힌 사람. 완다 찍힌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마음 아픈데. 그리고 그 김윤석 배우님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미성년? 맞아요. 꽤 괜찮게 연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뭔가 한 분야에서 좀 많이 연기를 하려고 해도 어떤 구도로 내가 어떤 표정과 이런 것들 어떤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출도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영화의 감독이라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정재 같이 그쵸. 네. 그러면 보통 감독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쵸. 카메라 보면서 그러면은 연기를 하고 달려가서 좋았나? 다시 이러고 다시 달려가서 또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촬영 감독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그럼 같은데. 한 씬 찍고 보고 맨날 다시 찍고 계속 모니터링하러 고생하겠다, 가야 진짜. 되나 그러면? 아니면 뭐 조연출이나 촬감이 어느 정도 그 오케이 컷을 고르거나 아니면 후보 몇 개를 하고서 그냥 몇 컷을 찍고 나서 모니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근데 고생하겠다.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 주연으로 출연하면 양이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컷을 그래도 대단하긴 합니다. 감독이면 해야죠. 네, 이렇게 약간 코너 속의 코너까지 해봤고 네. 그럼 이 헌트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아무래도 그 마지막 장면 아닐까요? 아,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그 뭐지? 대통령 암살하는 그 장면 액션씬 방콕에서의 장면. 전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뭔가 연기도 좋았고 마지막에 죽는 연기도 괜찮았고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가슴에 이제 박혀가지고. 맞아요. 정우성님 돌아가실 때 아니 말이 너무 이상한데 저는 그거 좋았어요. 그냥 정우성님이 이제 어디 앉아가지고 뒷 배경 검은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나 뭐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화보 찍는 줄 알았어요. 야, 그러니까 진짜 너무 멋있긴 멋있게 하다. 나와서. 그러니까 영화 이 내내 너무 멋져.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얼굴로 살아보고 싶어. 갑자기? 이게 둘이 갑자기? 절친이니까 네. 더 멋있게 찍어준 것 같기도 그렇게 하고. 찍어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진짜 한 인터뷰에서 이정주 어디 대기업 회장 이름 같아. 아니
그 한 인터뷰에서 이정재님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정우성님이 워낙 친한 사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 모든 감독들 중에 정우성을 가장 잘 담은, 가장 멋있게 담은 감독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거의 연인이야.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예요? 장난이고 진짜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최고의 영화였어 정우성 배우님한테. 그리고 어색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연기가 그런 것도 잘 디렉팅 해준 것 같고. 네, 엄청나게 애정을 가지고 디렉팅도 해주고 화면에 담지 않았나?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큐티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약간 다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저도 정우성 장면이 가장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사실 첩보물 처음 봤을 때 옛날 그 감시자들이라는 영화 때문에 거기서 정우성이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 네. 이미지 때문에 정우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언제 돌변하나 보자 이러고 보고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도 정우성한테 스며들었던 거죠. 오. 스며들었다. 그래서 기억 남는 장면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베드로 사냥을 혁명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앞에서 네네. 그걸 왜 혁명으로 지지하냐고 발끈하는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 것 맞아요. 아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맞아요. 약간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좀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정우성님, 이정재님 나오는 장면들도 당연히 다 너무 멋있고 기억에 남았는데 네. 또 다른 장면을 뽑아보자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조유정 역할을 하셨던 고윤정님이 이제 간첩으로 맞아요. 실제로 밝혀지면서 네. 이제 이정재를 죽이잖아요. 네. 그리고서 굉장히 슬퍼하는 게 저는 그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게 바로 옆에서 이제 감시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정도 들고 이정재님이 너도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이제 남한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여권을 만들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뭔가 그런 거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약간 그 갇힌 북한 동료들을 그러니까요. 죽인 것 같은 연출을 하면서 약간 끝나잖아요.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정재가 직접 고윤정이 죽인 거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마지막에 동료들을. 그래요? 네네. 저는 근데 그 장면 없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은 굳이? 그리고 살짝 암살 같았어요. 아 그러네. 암살에서도 왜 이정재가 배신을 했- 배신자였고. 맞아요. 그러네. 차단 이런 역할을 좋아하나? 자기가. 총 맞아 죽는 역할. 아 그럼 저희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도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리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하고 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아쉬웠던 부분도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저는 그 시대를 살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사신 분은 아니죠. 아이고. 죄송한데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살아계셨던 분?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살짝 중간에 뭐지 하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설명적인 측면에서 조금 저는 여기에 더해서 좀 외국인 분이 한 분 나오잖아요. 서프라이즈 배우처럼 나오시잖아요. 그거 너무 웃겼는데. 간부신가? 뭐 어쨌든 되게 높은 지위를 가진 외국인 분이 한 분 나오시는데 굳이 한국어 대사를 하셨어야 했나? 그러니까 왜냐면 유창하시면 모르겠는데 유창하지 않거든요. 되게 뚝뚝 끊겨요. 맞아. 약간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너무 웃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잘하시는데요? 근데 굳이 한국어 대사를 주셨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달력이 너무 떨어져서 아쉬웠고 꼭 이분 말고도 사실 여기 나온 배우분들 워낙 유명하신 잘하시는 배우분들인데 그쵸. 딕션이 안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음향 조절을 잘못하셨는지 종종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또 그리고 이정재 배우님 옆에서 되게 조력자로 나오셨던 전혜진 배우님 있잖아요. 방주경 역할로 나오셨잖아요. 저는 이 캐릭터가 좀 너무 그냥 소모적으로 쓰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던 게 너무 갑자기 죽어요. 되게 그쵸.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기에는 좋았을 수는 있겠으나
동님이 당신이에요? 이러더니 갑자기 꽥 임포스터.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갑자기 죽은 게 아닌가? 막 음. 자료 조사만 열심히 하다가 저 세상 가셔서 좀 아쉬웠다. 저세상 가죠. 네, 그랬습니다. 반대로 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들이. 네. 근데 그런 배우들을 그냥 소모적으로 썼잖아요 어쨌든. 네. 딱 이랬어. 근데 그런 건 그러니까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음. 저는. 네네네. 네네. 숨은 그림 찾기 보는 그런 재미도 거,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헌트뿐만이 아니라 이 세 영화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탑 영화 감독 하면은 박찬욱, 봉준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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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근에 폼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헤어질 결심만 봐도 네. 음. 근데 그런 영화들이랑 이런 영화들이랑 갭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좀 보는 눈을 높여놓은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아 보는 맞아요, 눈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 영화 볼 때 선입견이 좀 생겨버렸어요. 최근에. 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더 부각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음. 들고 네. 뛰어난 작품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돼. 그런 것들. 저는 이번에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아쉬운 점이 거의 없었어요. 오. 근데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대한 편견이 더 생길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저희 매체나 뭐 기자분들이나 네. 관객분들이 좀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한국 영화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음. 이번 헌트는 아까 말했던 음향적인 부분 말고는 저는 다 좋았어요. 오. 네, 그럼 이렇게 헌트에 대해서도 저희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부분 이런저런 연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헌트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비상선이랑 똑같이 10점 만점에 6점이고요. 오. 한줄평은 짧게 굿 헌팅이라고 적었어요. 오, 멋있어. 뭐야? 한 줄 평 너무 잘하는데? 지금 살짝 코 긁고 계시는데 아, 머쓱? 머쓱. 큐티 하시네요. 꼬원이는요? 저는요. 음. 일단 제목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영화든 간에.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에는 헌트는 제목을 잘 지은 게 음. 여름 관객 사냥은 잘했다. 오. 맞습니다. 이래서 제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쵸, 말을 하고 그쵸. 싶고 음. 저는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면 장군님은? 일단 평점은 10점 만점에 7.5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딱히 막 그렇게 나쁜 부분이 없어가지고 무난했다. 그냥 그런 영화였고 한 줄 평은 정우성 개멋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 아니? 생각나는 게 정우성밖에 없어. 끝나고. 영화의 한 줄 평이 맞나요, 이거?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네. 저도 10점 만점에 7점 줄 것 같고요. 네. 한 줄 평은 차기작이 기대되지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어... 이정재 감독의 영화였다.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까지 외계인 일부, 비상선언, 헌트 이렇게 총 3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다들 되게 재밌게 그리고 아쉬운 점도 생각하시면서 보신 것 같고 3편의 영화를 한꺼번에 다루면서 전반적인 한국 영화의 장단점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앞서 3편의 영화 하나가 끝날 때마다 별점과 한 줄 평을 매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여름 한국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을 원래 저희의 형식대로 펀치 드렁크 무비 방식에 맞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여름 한국 영화들이 좋았다면 드렁크,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다면 펀치로 표현해 주세요. 네. 쿠맘님부터 표현해 주시겠어요? 다들 아시지 않나요? 예상이 가긴 합니다. 핵펀치 날릴 것 같은데. 살짝 관자놀이 쪽에 꿀밤, 아 꿀밤 때리겠다. 꿀밤. 꿀밤. 오케이. 에이그. 으이그. 아, 좋습니다. 장고님은요? 저는 좀 강한 펀치. 강한 펀치. 펀치. 명치에 조금 센 펀치. 역시. 어, 네, 한 그 정도. 3초 세네요. 숨 못 쉴 정도. 3초 정도. 큐티님은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이번 여름에 영화가 있어서 좋았다. 오. 드렁크 드리겠습니다. 야. 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 최근에 그래도 꽤 기대작들이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 영화관이 굉장히 핫해지는 영화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드렁크 드리겠습니다.
다들 착하시다. 야, 진짜 착하시네. 아, 네, 저희 이렇게 펀치 그리고 드렁크까지 표현해봤는데요. 저희 팬데믹 이후 가장 치열했던 한국 영화 대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규모가 큰 영화가 여러 편 개봉했던 만큼 기대도 컸고 또 그만큼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말 영화 관람료가 무려 15,000원인 시대입니다. 요즘 영화에 대한 도전은 곧 사치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호기심만으로는 더 이상 영화를 관람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풍조가 자칫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조차 도전을 꺼리게 되는 상황을 불러올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올 여름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던 한국 영화들의 연이은 흥행 부진이 단순히 볼 영화가 없다라는 푸념에서 그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지금 영화관에 달려가서 영화를 보는 것, 그리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관객이 존재함으로써 완성되는 창작물이니까요. 이번 여름 정말 오랜만에 극장가가 뜨거웠는데요. 여름 이후에도 더 다양하고 좋은 영화들 개봉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방송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